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이입니다. 네. 오늘 매우 기분이 좋죠? 일단 비트코인이 40K 가까이 가고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저번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비트코인 29.5 한번 찍었을 때 이 당시에 찍고 이쯤 다시 영상을 찍었었는데 1차 매수 후 무려 35%나 올랐습니다. 비트만 놓고 봤을 때. 매우 기분이 좋고 저를 믿어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올타 돈버팸 여러분들 다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버튼 그리고 첫 단추 잘 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갈 거예요. 오늘 여러가지 인사이트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올타임 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요.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이트 브리핑 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 A님 A님이 질문 주신 건데 왜 저보고 이제 8월 말이나 9월 달로 이런 상승장, 프로그램 불장을 추측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했을 때 첫 번째로 저는 개미 털기가 7월까지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4, 5, 6, 7 한 4달 정도를 끌어서 질질 끌어 모든 개미 털기가 끝났을 지점이 이쯤 됐다고 봤고요. 중국에서 규제를 때린 게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트랜지션 시점이 8월에서 9월이면 완벽하게 옮겨지지 않았을까 싶었고 미국 SEC가 ETF 관련 규제 확립도 이쯤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4K 즉 전 고점을 돌파하는 걸 10월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8, 9월에 프로그램 불정으로 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4월인가부터 쭉 8월 말 9월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제 전 영상 보시면 제가 뭐 말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째와 그래째 특집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저를 믿어주셨던 우리 올타임 하이 구독자 여러분들 함께 저랑 과거 영상 보면서 이런 얘기 여기 있었네. 4월, 5월, 6월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토tal 마켓 캡도 1.5 트릴리언 달러 돌파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50% 가까이 갔었거든요. 뭐 이건 이제 그때 당시니까 47.58%. 뭐 디파이 쪽에서는 여전히 좋은 흐름 AXX랑 뭐 여러 가지 있었고요. 간단히 분석하면 테더 도미넌스 4.0까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꼭 사야 된다고 했는데 돌파했고요. 비트 도미넌스 올라갈 때 중요하다 했는데 여러분 체크하실 것 같고 신규 자금 무엇보다 중요한데 1.5 트릴리언 달러까지 왔습니다. 안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지난 영상 이후 29.5K에 1차 매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요. 그 후 비트가 40K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즉 지금 시간은 새벽 7월 28일 12시 반인데요. 월화수를 기점으로 제가 마이너스 조정일 받을 때 즉 아마존 있었죠? 아마존이 들어온다라고 하고 플러스가 막 되었을 때 뚜껑 열어보니 아마존 안 온대 이래서 약간 조정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뭐 5% 내지 7% 가까이. 이럴 때 이제 좀 줍줍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마존이 들어온데 안 들어온데가 상관없이 마이너스 5에서 7% 정도 됐을 때 줍줍을 좀 하셔야 되고 이때도 분할로 하셨으면 지금도 플러스가 됐을 겁니다.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플러스 잘 쫓아오시길 바라고요. 비트 도미넌스도 지금 뭐 매우 좋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먼저 오른 다음에 횡보, 그러니까 즉 떨어지면서 비트가 먼저 오르고 횡보하거나 떨어지면 알트들이 쏠 겁니다. 그래서 40K가 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고 40K만 안 깨지면 계속 상승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K를 기점으로 비트가 홀드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주 주말, 이제 주말이 남았습니다. 월화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수요일 새벽이니까 주말이 어떻게 마무리냐 되는지가 좀 중요하고 주봉 및 월봉이 정해지니까요. 정해지기 때문에 늘 주봉과 월봉이 다음 주나 다음 달을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늘 중요합니다. 이제 3차 매수를 이번 주 주말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만 늘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늘 플러스가 되면요. 조정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분할 매도하세요.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야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에 파는 연습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80% 성공한 똑개 투자자입니다.
너무 단타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싶겠지만 마이너스에 사서 플러스에 판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막 기다리다가 다시 내려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늘 마이너스의 매수 후에 플러스가 되면 5%든 10%, 15%든 매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르니까 수수료 확인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단타를 쳐야 되는 건 물론 수수료가 적은 곳에서 스윙 및 스캘핑이 낫겠죠.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스캘핑은 이제 정말 초단타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현금 확보를 좀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네, 아마존 요건 관련된 뉴스인데요. Crypto rumors not true. 루머에 그래서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늘.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는 진짜 뭐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 등등등 투자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Amazon has denied claimed that it's planning to accept Bitcoin. 그러니까 deny 했다라는 거네요. planning to 뭐뭐 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페이먼트를 받을 거다. This year는 deny 했답니다.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죠. E-commerce giant 아마존이 interested in the space. 지금 뭐 관심은 있는데 근데 specific plan to embrace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not true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4만까지 갔다가 cooled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전히 4만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keeps hold of its bitcoin 역시 일론 머스크가 팔지 않았죠. 저도 안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팔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오히려 깜짝 서프라이즈 어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서프라이즈 어닝이 있어서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호재로 작동을 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 비트코인 결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다시 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게 한 45K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몇몇 뉴스들 좀 보면요. 비트코인 rises above 40K 4만 돌파를 했다라는 말이 나왔고 cryptocurrencies are rebounding 다시 이제 바운드 back 하고 있고 should you invest in Bitcoin, Ethereum or Dogecoin right now? 자, 이제 좀 살까요? 떨어졌을 때 샀었어야지. 개미들한테는 늘 이제 좀 살까요? 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Cryptocurrencies can be a tool for building personal wealth long term. 이런 건 좋네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5년, 10년 묵혀놓고 투자할 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아마존 디나이 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하지만 아마존이 이제 포스트 크립토 잡 리스팅. 그쵸. 아마존이 크립토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직원들을 뽑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건 여전히, true.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뭐 지금 올해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했지만 언제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year-end 타겟 6만 달러 넘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다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플러스일 때는 구매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때 줍줍하면 이렇게 다시 플러스가 되면 그것만 합쳐도 10%가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4, 5%때 샀으면 플러스 6.9%면 몇 퍼센트입니까? 12%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거래소 특집을 제가 좀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거래소가 요새 되게 핫해요. 핫 이슈들인데, 일단 금융위에서 미신고 영업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접속 차단을 해버리거나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월 25일 이후 한 2달 정도 남았죠. 거래소에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닫아버리겠다라는 건데, 제가 그 비트겟 해외 거래소에 이제 연락을 해놨어요. 이 미신고 영어 해외 거래소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비트겟 쪽에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비트겟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 곳이어서 신고를 하고, 이 지금 좋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받았고요. 일단 문의를 했으니까 메일이 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가 됐고 이것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TX, B2 이거 이제 선물 얘기죠. 한도 100배 레버리지에서 20배로 축소를 했다. 이 20배로 축소를 했다라는 게 지금 100배가 뭐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101배에서 20배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가상화폐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레버리지 한도를 20배로 제한하겠다. 선물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고배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또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뭐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회를 잘 살리시도록 바랍니다. OKX에 이어서 후우비도 중국 법인은 해산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네, 중국 거래소들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해산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중국 거래소들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중국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다른 거래소도 좀 뚫어 놓길 바래요. 미국 거래소나 비트겟 싱가포르 거래소나 몰타 자선기금 기부금 미납한 바이낸스를 고소를 해버렸네요. 그쵸? 기부금을 원래 내기로 했다네요.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바이낸스가 최종적으로 지급할 기부금이 800만 달러 웃돌게 되면서 기부금 납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몰타에서 운영 라이센스 획득한 적도 없다. 현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바이낸스하고 몰타하고 지금 말들이 많고, 바이낸스 CEO는 세계각지의 본사를 설립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세계각지의 본사를 설립하려면 본사가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세금을 내더라도 본사 설립을 희망한다는 거고, 라이센스 이제 앞으로 취득해 나가겠다는 거죠. 라이센스가 없는 곳은 이제 힘들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취득을 하루빨리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이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하는 건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바이낸스에서 기본 인증만 완료한 사용자 대상 일체대 0.06 BTC로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들 또 0.06 BTC밖에 일일 출금함도 이렇게 낮아지면 나중에 뭐 김프 거래든 할 때 어렵거든요. 넣고 빼고가.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규 계정 등록 시 즉시 적용이 된다니까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 기간 60일이 넘지 않은 고객들은 레버리지도 20배로, 지금 20배가 지금 기준이 된 거예요. 이 FTX와 바이낸스가 20배로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고배를 하실 분들은 고배가 가능한 거래소들을 좀 알아두시고 여러 개를 좀 뚫어놔야 됩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 암호화폐 라이센스 심의의 최종 단계 거의 다 왔죠.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 만든 것들을 지금 아시아에서는 많이 따라갈 거예요. 설문조사에 싱가포르 거의 반이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라고 하네요. 깜짝 놀랐는데 확실히 금융 허브여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2명 중 1명이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싱가포르가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반이라면, 그쵸?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디지털 자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면 반영한 결과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가치 저항소라도 인식을 하고 투자 자산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비트겟 거래소 Better Trading, Better Life라고 발표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래서 저도 비트겟이 앞으로도 더 잘 갈 것이라고 잘 되고 잘 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싱가포르에 있는 자유, 최적화, 공평 등 핵심 요소를 충족한 거래 플랫폼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비트겟 관련된 건 아예 하나를 다뤄드릴게요. 선물하는 것도 그렇고 비트겟 거래소의 어떤 특징들을 좀 다뤄서 다음 영상에 거래소 특징 및 선물하는 거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역김치 프리미엄 발생.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요, 역프가 발생한다는 건 무조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특히. 왜 그러냐면 역프가 발생했다는 건 해외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와 이더 등등등을 더 산다는 건데 한국은 무조건 쫓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투자하시기 매우 좋은 타이밍입니다. 4월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이신 분들은 뭐 물 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새로운 코인을 사셔서 플러스 이득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역후일 때는 사셔야 됩니다. 골드만삭스 SEC의 DeFi 블록체인 ETF 출시 승인을 신청했다. 골드만삭스가 뭐 언제부터 비트코인이든 암호화폐든 별로다 해놓고 지금 DeFi 쪽 ETF 출시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네요. 그쵸? 골드만삭스도 어디 못 갑니다. 슈퍼리치들 암호화폐 투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유행, 단순한 유행이 아닌 기술의 관심, 블록체인 기술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기술의 미래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관찰하려는 것. 슈퍼리치와 패밀리 오피스들이 15%가 암호화폐 투자, 45%는 관찰 중 15%에 투자를 했는데 고작 1%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더 많이. 오히려 좋아이고요. 지금 우리는 역시나 저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슈퍼리치 들어오면 뭐 난리 나지. 스위스 3대 은행 CEO 고객들 암호화폐에 관심 너무너무 좋고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의 ETF 승인 올해 혹은 내년 시간 문제.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시간 문제. 저는 올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될 거라고 보고 올해 돼야만 all time high가 1억 이상 가는 겁니다. 전 이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ETF 승인이 되는 거. 테슬라 세컨드 쿼터 13억 달러 규모의 BTC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 절대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도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애플이나 뭐 어딥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다 아직은 비트코인이랑 선 그을 때 그나마 그쵸? 그나마 메인 회사인 테슬라가 비트를 매입했어요.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관심도 많이 가졌고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다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호재입니다. 그쵸? 우리 일론 머스크 형 좀 모자라지만 똑똑한 형이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6만 달러 회복선 크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저항선으로 삼고 급등할 수 있다. 시작합니다. 카르다노 창시자 향후 2달 동안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 ADA만 재밌는 게 아니고 향후 2달 동안 어마어마한 일 8월 9월 푸르르한 불장 간다. 가기만 해. 다들 all time high 구독자 빼고 지금 역푸인데 네, 다 죽었죠. 자, 메이커 재단 설립자 딕파이 혁신, 미국이 주도, 혁신 막는 것은 악수. 동의합니다. 미국이 이제 주도하는 거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되고 혁신을 막을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이 디파이 혁신을 금지하거나 막는 것은 마치 중국이 모바일 차량을 혁신을 막는 것에 10배는 더 큰 악수. 지금 중국이 하는 짓보다 10배는 더 큰 악수라고 하는 거죠. 디파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며 디파이의 토큰화 자산 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그쵸?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는 결과 플러스 더 커질 거다. 디파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황금거인이나 다름없다. 매우 동의. 그래서 제가 디파이를 많이 파시라 했고 디파이 다음이 어디입니까? STO입니다. 전 영상 확인하세요. 플랜 B 부마켓 아직 한참 남아. 6.4만 달러 올타임 하이 아니야. 가능하지 정말 가능하지. 한참 남았습니다. 4만 달러에서 끝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6.4만 달러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아무도 이거 예측 못했죠? 일주일 만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무도 예측 못했죠? 그리고 한참 29.5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유튜버들 아무도 안 했는데 꿋꿋이 올타임 하이 자리 지켰습니다. 최근에 너무 영상 찍고 싶은데 제가 2차 백신을 맞고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찍었을 뿐이지 힘들 때는 늘 자리를 지켜드렸어요.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크립토콘 단시간 동안 거래소 밖으로 45,456 BTC 출금. 이거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셀시우스나 블록파이 같은 그런 곳으로 가서 아니면 뭐 코드 월렛도 마찬가지죠. 가가지고 이자 받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거래소 밖으로 출금된다는 거. 이 얘기는 당분간은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All Time High 구독자 여러분 꼭 구독하시고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쫓아와도 우리 푸르르한 불장 맞이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